이렇게 딱 하면은 간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실험자인데 야 똑바로 서 이러고 똑바로 서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하신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입니다. 스탠리 밀그램은 1933년생인데 1984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죠. 이게 1963년에 실시했어요. 그때 예일 대학 교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 30세에. 이건 뭐 대단한 실험이죠.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왜 이 실험을 기획하게 됐나 하면은 1961년에 아돌프 아이히만 독일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중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쟁 끝나고 전범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사드겠죠.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잡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가지고 데려와서 재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 캠프에서 독가스를 직접 죽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절멸 계획, 그러니까 유대인 절멸 계획의 기본안을 작성한 실무 책임자예요. 그 계획을 세운, 뭐 수송을 어떻게 하고 수용소를 어디다 짓고 하루에 몇만 명 죽여야 돼. 그래서 이제 전범이죠. 그래서 이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그때 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이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은 독일 여성인데요. 정치 철학자예요. 유명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한나 아렌트. 1906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죽었는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잘 사는 가정서 자랐어요. 잘 사는 가정서 자라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의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자기 보고 학생들이 유대인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해서 이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되는데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미국 도망가서 콜롬비아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또 버클리 대학에서 그 정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고향이 이제 퀘니스베르크. 지금은 칼리닝그라드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게 독일 영토였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소련이 그걸 이제 뺏어버렸죠. 거기 이제 항구가 있거든요. 항구거든요. 그건 이제 뺏었죠. 그래서 퀘니스베르크는 우리가 잘 아는 칸트의 고향 아닙니까? 뭐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산책을 했다는. 거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되고 군사 요충지라서 방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폴란드, 독일, 그렇죠? 그리고 리투아니아인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를 르포 기사를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재판은 한 달 정도 진행이 됐고 TV로도 이제 중계를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뭐 몇백만 명을 죽일 계획을 세울 정도의 아돌프 아이히만은 무슨 악마성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그냥 중년 남자예요. 머리도 빠지고 어깨도 구부러졌고 그리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그 정도면은 뭐 대단한 배심도 있고 그럴 텐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쓰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치면서 거기에 유명한 명제를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악의 평범성. 자기도 안나 아렌트도 독일에 계속 있었으면은 잡혀가서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미리 이제 도망을 가버렸지만 그전에는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갔더니 평범한 남자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 왜 했어? 그랬더니 위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라는 게 특별한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았어요. 그 사건이 1961년에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가? 그거가 궁금해서 스탠리 밀그램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1963년에 이제 그 권위 복종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20대에서 50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에서 50대 40명을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 한 시간도 안 걸리니까 4불 50전. 이런 실험을 대학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줍니다. 4불 50전. 근데 지금 벌써 63년에 4불 50전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40불 내지 50불.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 가서 그냥 이렇게 실험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40불 50불 뭐 아르바이트로 괜찮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 내용은 아시지만은 요게 이제 모집한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모집한 사람이고 요 벽이 있고 건너편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질문을 던졌는데 요게 이제 요 L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못하면은 틀리게 대답하면은 이렇게 이 스위치를 올려라. 전기 자극을 주는 스위치인데 그게 15V에서 시작해서 450V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실험 그 주체자죠. 주체자가 이따가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버튼을 딱딱딱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감전 당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지만요. 옛날에 110V 우리가 쓸 적에 110V만 해도 잘못하면 심장마비 일어나죠. 여러분들 심장 약한 사람은 110V 감전되면 심장마비 일어납니다. 지금은 220V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15V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450V, 15V 차이로 계속 올리는데 그럼 한 30번 올려야 되겠죠? 450V까지 올리더라 이거예요. 참가자의 65%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연출을 한 거니까 한 100V까지 올라가면 이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게 머뭇거릴 거 아닙니까? 근데 실험자가 제가 책임질 테니까 뭐 그렇게 억압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올리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은 막 고통을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 이게 요 한정된 공간 내에서 뭡니까? 전기 충격기 가는 건데 이 권위자한테 순종하더라 이거죠. 평소에 이 사람이나 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 이제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원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근데 올리세요 하더라 이거죠. 그 중에 65%가 여기에 순응을 하더라 이겁니다. 뭡니까? 아무 이해가 간 게 없고 이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든 원래 뭐 좀 안 좋은 사람이건 간에 지시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이 실험 때문에 비난을 너무 받아가지고 밀그램이 학교에서 쫓겨나요. 나중에 뭐 하버드 대학 교수도 지내고 하지만은 이거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분명히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는 게 분명한데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알아서. 아까 아돌프 아이만이랑 한 얘기가 뭐가 틀려요? 아돌프 아이만이 뭐랬어요? 저는 위에서 시켜서 했어요. 또 도카스 지보연 독일군 병사는 뭐라 그랬어요? 소장님이 시켜서 했어요. 그러면서 수만 명을 죽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걸 변명하냐면 위계 구조 속에서는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인간은 할 수가 없고 그 지시를 수행한 사람, 즉 이 사람이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시를 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부당한 명령이 분명한데 그렇게 예를 들면 사람을 학살하고 그래도 다 되는 겁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라면 이 사회 자체가 교육을 그런 이제 위계 질서 속에서 교육을 순응하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르쳐 놓고 저렇게 시행한 사람을 비난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종이 미덕이라고 이제 한다. 요게 그 유명한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한 8년 전이죠. 1955년에 솔로몬 애쉬의 실험이 있어요. 이것도 뭐 많이 아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5명이나 6명, 요 이제 3명밖에 안 나왔죠. 이렇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요 사람만 빼놓고는 다 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물어봐요.
자, 여기 막대가 이렇게 있죠. 그거하고 막대 길이가 같은 게 어딥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이걸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번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짠 거죠. 짜고 쭉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실험 참가하러 갔더니 문제가 이거야. 야, 별 시덥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나 했더니 이 사람한테 어느 겁니까? 그랬더니 1번이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뭐 눈이 삐었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두째 사람한테 또 물어보니까 1번이요 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대답하고 자기 순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긴장된 표정을 보이죠. 이랬을 적에 이 마지막 그 실험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 따라서 2번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63%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동조죠, 동조. 다수가 있는 속에서 동조를 하는 겁니다. 강압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지금의 이제 솔로몬 애쉬 막대 실험이라 그러거든요. 막대 실험하고 아무런 강압이 없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이 보여주는 거는 65%, 63%, 그러니까 한 3분의 2 가량이 자기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전체 분위기 또는 윗사람의 지시에 순순히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지시가 나쁜 지시,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지시라면은 어떡하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생활하면서 회의하면서 그런 경우, 이거 분명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침묵을 하거나 뭐 윗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줄 적에 그건 어떡하냐 이거죠.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실험실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또는 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처럼 그런 데서 누가 이렇게 강요를 하면 그걸 안 따라간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제가 드리는 건 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다른데, 저는 여기서 눈여겨보는 게 65% 밀그램 실험, 솔로몬 애쉬 실험에서는 63%가 동조했다라는 그 사람들보다도 아니 나 이거 아니에요 하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솔로몬 애쉬에서는 37%, 3분의 1 조금 넘고, 그 다음에 밀그램 실험에서는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나간 사람이 35%.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모두 63%, 65% 같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냐 이거죠. 근데 그래도 뭐 그렇게 뭐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 유지된다 이거는 37%의 사람하고 밀그램 실험의 35%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의 힘이 자기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의 분위기를 봐서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하는 사람보다 2배 강하구나.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켜 보면 선이 악보단 2배 강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제 지인은 그걸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뭐 그러는데, 뭐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죠. 결국은 뭐냐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3분의 2 가량이 된다 이거죠. 이건 불행한 거라 이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냐 이거죠. 어느 위원회 같은 데 가서 결정하고 나면, 특히 뭐 징계위원회 같은, 이게 징계감도 아닌데 하여튼 윗사람이 하도 주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결정 내리고 나면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이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여러분들한테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실험에서 6명이 한다 그러면 앞에 5명이 1번이요 쭉 대답하면은 63%가 할 수 없이 네 1번이요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앞에 5명이 하다가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바른 대답,
2번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동조하는 게 63%에서 25%로 뚝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일 같은 건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고, 그런 동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옳은 결정을 내리고 그걸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한번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3분의 2 가량은 그냥 자기 주관 없이 대답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3분의 1 정도는 분명히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 3분의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소에 늘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